네, 안녕하십니까. 전자심 지식방송 UTV 진행맡고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웹서비스 성능, 이제는 SPM이 보장합니다라는 주제로 CA 코리아의 허일영 부장님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부터 5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발음 잘하죠? 네. 아까는 본방송이 아니니까 네. 그냥 대강해도 되거든요. 음성 테스트니까. 네. 네. 자, 먼저 지금 SPM이라고 하셨는데 서비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네. 네. APM이란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 SPM은 이거는 제너럴 용어인가요? 아니면 CA가 만든 용어입니까, 이거는? 뭐 실제적으로는 서비스 퍼포먼스를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긴 한데 네. 일단 용어로서 만들어서 저희가 솔루션을 이제 설명하는 네. 가장 큰 핵심 키워드를 저희가 네. 만든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서비스하고 매핑이 돼서 인지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약한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기존의 그 APM에서 어떤 것을 못하길래 못하면 어느 영역을 SPM이 또 커버하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설명을 잠깐 드리면 IT 서비스는 굉장히 이렇게 발전 속도가 네. 실제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요구에 비해서 많이 이제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모바일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고객들 서비스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IT가 쫓아가려다 보면 인프라도 있고 뭐 장비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갭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갭들을 실질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고 네. SPM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뭔가의 서비스, 그 서비스 상태가 어떻게 모니터링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비즈니스 관점이랑 네. 뭐 그 인프라적인 관점이나 네.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이랑 매핑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부분이죠. APM은 우리가 어떤 그 좀 기술적 관점, 네. 애플 레이어 관점에서 네. 봤다면 그쵸. 지금 말씀하시면 이제 SPM은 네.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네.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군요. 네네. 보이는 IT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IT 인프라가 많이 동작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것들이 어떤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사실 운영자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시성을 좀 확보를 해드리고 네. 가시성뿐만 아니고 이제 네. 내부적으로 어떤 원인이나 장애 분석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관점에서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IT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영어로는 뭐 비저블 IT입니까?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는? 영어는 고민해본 적이 없어서. 그 보이는 IT라는 게 요즘 하나의 뭐 그것도 요즘 트렌드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보이는 IT라는 게 어차피 우리가 서비스를 수행하면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동작을 하거든요. 톱니바퀴처럼. 근데 서비스 수행할 때 그게 이제 보여지진 않죠. 눈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말씀하신 말씀은 뭐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고 네. 그 시청자분들도 그래 맞는 말이 하지만 지금 그런 것을 금방 뭔가 그 기업이 글로 바로 가려고 하는 데서 뭔가 또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현실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에서 볼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게 환경이 복잡하고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네. 되어 있죠. 그래서 네네. 그 모든 비즈니스들을 IT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성능이,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트워크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렇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혼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면 여러 가지가 그쵸.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어려운 네네. 거죠. 네.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에서 장애가 났을 때 어떤 서비스가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내가 무슨 URL 하나 클릭했는데 안 돼. 네. 라고 느끼는 사용자가 있는데 네. 시스템 어드민은 그 서비스가 뭔지 알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 네트워크 중간에 구간이 있거나 무슨 장비가 있을 때 그걸 네네. 비즈니스하고 매핑할 수 있는 그 비저빌리티가 부족한 부분들이 네네네. 좀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제 IT도 운영 팀들이 있잖아요. 기업 간에. 네네. 뭐 네트워크 팀, 네.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자, 뭐 개발자, 그다음에 그 위에 무슨
그 운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현업 이런 분들이 서로 누군가의 잘못인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뭔가 다른 관점의 각도의 툴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되게 IT적인 물리적인 것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협업들이 좀 어려운 어.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런 장애 요소들을 우리가 좀 극복하려면은 뭔가 좀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이랄까? 네. 뭔가 인프라적인 관점으로 좀 보면서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뭐 서비스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있어서 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건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성능. 네. 그러니까 체감 성능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뭐 어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클릭했는데 얼마 걸리더라 네네. 라는 게 사용자 체감 성능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는데 안 돼. 그럼 그냥 다른 항공사 가서 예약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공을 해드려야 실제로 IT를 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커스터머 그 사용자들이 뭔가 느끼는 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잡으실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인프라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느 서비스랑 연결이 돼 있는지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이 서비스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네트워크인지 서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류들을 네. 좀 가시성 있게 뭐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점으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네. 거죠. 또 이게 어떤 서비스라 하면은 이제 각 어떻게 보면 회사라는 것이 네. 다양한 또 계층들이 있잖아요. 영역들이, 그쵸. 역할들이. 네, 네, 네. 마다 또 다를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 사용자, 그 회사에 있는 네. 어떤 기업 구성원의 관점에서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뭐 딱 보면 저희들이 쉽게 생각을 해보면 제일 밑단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거고요. 네. 그분들이 보고 어플리케이션 분석을 하는 툴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인프라 관점에서 보면 CPU, 메모리, 디스크, 네네.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운영 관점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보는 게 또 네네. 있어야 되는 거고 현업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실제로 서비스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전화하거든요. 네. 그럼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미약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본인이 알고 있어야 고객에 대한 응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임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몇 번 서버가 디스크가 나갔습니다 이런 보고보다는 그렇죠. 현재 어떤 서비스가 안 되고 있고 언제까지는 뭐 복구가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 서비스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서비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보고 싶은 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각자의 관점들이 있고 이 관점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모니터링 해야 네.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럼 강조를 드리는 거죠. 예전에 APM들은 지금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네. 이 정도 좀 하면 약간 인프라스트럭처까지 이 정도만 커버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전에 APM은 실제로 보면 네.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툴들, 그러니까 네. 와스를 모니터링하는 툴들은 와스만 모니터링합니다. 아, 네네. 인프라스트럭처를 모니터링하는 툴들은 또 그 인프라만 네네.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호 연관 관계를 엮어서 뭔가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체감 성능상을 이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 영역으로 묶어서 보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지금 CA에서 아까 그 SPM, 서비스 퍼포먼스 모니터링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이 CA가 하나 제품의 브랜드명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컨셉도 되고요. 네, 그죠? 솔루션 네임과 동시에 네. 또 브랜드명이 네.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 제일 앞단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때 제일 앞단에서 봐야 하는 거는 역시 사용자 체감 성능입니다. 네네. 네. 근데 사용자가 체감 성능을 느끼긴 하는데 모든 사용자의 체감 성능을 다 모니터링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사용자 체감 성능에 문제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SLA를 관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현재 사용률이 사용률이 어떻게 되고 네. 현재 느끼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네. 사용자들의 체감 성능을 관리를 하는 거죠. 올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할 수는 있는데 올 트랜잭션 모니터링 해도 사실은 하루에 들어오는 몇백만 건의 사용자 체감 성능을 다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디펙트라고 부르는 디펙트 상의 문제가 되는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네.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 돼서 또 논리적인 서비스에서 물리적인 IT 자원까지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의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자 책임 성능을 가지고 서비스 저하를 관리를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용자는 벌써 느리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약간 프로액티브하게 예방 차원에서. 네, 예방 차원에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의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러한 성능 지표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좀 장애 원인을 빠르고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네. 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그러면 여기 뭐 현업에 계신 분들 많을 테니까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현이 되는지 네네. 구현 방법 관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툴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실은 복잡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뭐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사용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체감 성능을 먼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서비스 관점에서 트랜잭션들을 정의를 해서 네. 사용자 중심의 체감 성능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은 서버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서버에서 다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거는 인프라잖아요. 네네. 네트워크라던가 네. 서버에 대한 성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방식의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어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 있나, 뭐 서버는 어떻게 돼 있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여기에서 봤을 때 뭔가 구체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APM 솔루션 영역에서의 뭐 부분이라던가 NMS 네. 영역에서의 뭐 솔루션이라던가 또 TMS라고 해서 어떤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영역에서의 그런 것들을 또 좀 깊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건 원인 분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뭐 콜라보레이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실제 담당하는 운영자분들 네. 장애를 직접 찾아야 되는 사람들 위주의 어떤 그러니까 드릴다운해서 이제 그렇죠. 알아내는 거죠. 드릴다운에서 딥다이브해서 네네. 원인을 오케이. 루트코즈를 분석하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1번, 2번, 3번이 모두 토탈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한 전체 오퍼레이션을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것들을 저거를 하나의 뭐 다이나믹한 어떤 모델링으로 묶어서 하나의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구축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없는 데서 네. 이걸 이제 도입할 때는 뭐 어떤 뭐 솔루션 하나만 도입하면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이제 없는 데서. 일단은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모니터링 하는 서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네, 거고요. 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서버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 네. 일단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모니터링과 네. 에이전트 방식의 모니터링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예를 들면 아까 네. 1번과 2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차피 사용자가 들어오는 관문 그리고 전체 네트워크들이 돌아다니고 데이터들이 돌아다니는 관문에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어떤 패킷 수집기 네. 비슷한 이제 오케이. 장비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뒷단에 네.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은 네. APN 같은 경우는 그것 에이전트 방식으로 각각의 서버에 이제 네네. 적용이 돼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그거는 패킷에서 패킷 수집을 동일하게 네. 좀 더 많은 데이터량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장비가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고 그 서비스 관점에서의 SOI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그 서비스에 대한 오버뷰는 네. 이 모든 것들을 1번, 2번, 3번에 대한 구축들을 하게 되면 네. 얘는 이제 통계적으로 볼 네. 수 있는 뷰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모델링 하게 되는 서버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죠. 네. SOI가 서비스 오퍼레이션 인사이트 네. 말씀하신 네. 거죠? 네네. 자, 그러면 한번 아키텍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제가 방금 뭐 말로 설명해드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네트워크의 관문이 되는, 그러니까 네. 모든 커스터머들이 들어오게 되는 관문이 되는 것에 일단은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할 수 있는 장비들이 설치가 되고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 저희가 패킷을 통계낼 수 있는 뭐 그런 장비가 하나 있을 수 있을 네. 거고,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 TMS, 그러니까 트래픽까지 모두 모니터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좀 더 큰 용량이 큰 어떤 장비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포트 미러를 통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에 대한 부하나 뭐 운영 관점에서의 적용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없죠. 네. 보통 에이전트 방식 같은 경우는 운영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면 살짝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운영에 적용이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사용자 체감이나 어떤 시스템 전반의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어떤 모니터링 솔루션 같은 경우는 포트 미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그냥 복사하는 거거든요. 네네. 갈 길은 가게 놔두고 그냥 저희는 한번 복사해서 네네. 다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부하는 사실 뭐 없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뭐 분석 서버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각각의 그 팀들이 볼 수 있는 뷰어를 별도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 APM 쪽에 관련된 콘솔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 부분에 보시면 네. 그다음에 또 뭐 이그제큐티브, 그러니까 임원들이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인사이트도 네네. 뷰가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 체감 성능을 봐야 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현업이라던가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률 관리를 하셔야 되는 QS, 그러니까 QA 팀 같은 네네. 경우에 볼 수 있는 어떤 콘솔, 이렇게 각각의 4가지 정도의 콘솔들이 별도의 뷰로 제공이 되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다른 뷰로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시스템 전반적으로 어떤 팀들 간의 협업을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성능적인 관점에서의 콘솔을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뭐 SPM이 어떤 논리적인 네. 사용자 관점에서 논리적인 거에서 실제 인프라에 있는 물리적인 관점을 서로 잘 매칭시켜준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 UI를 갖고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어떻게 보는지. 네. 일단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성공률을 관리하는 대시보드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저희 시스템에 번들되어 있는 솔루션에 번들되어 있는 대시보드고요. 거기서 실제 저희가 비즈니스라고 정의낸 것들에 대한 성공률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성공률이 저하되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결함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시던트라고 해서 이제 결함에 네. 대한 그룹들이 돼요.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트를 바로 클릭해서 저희 솔루션 화면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성공률이 저하되면 서비스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이제 저희 화면에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자세히 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이제 것들을 보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네. 어느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 확인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HTTP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네. 걔가 어떤 URL을 호출을 했고 뭐 어떤 컴포넌트들이 문제가 생기고 밑에 또 하단에 보시면 각각의 네트워크 패킷들을 다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패킷이 지나갔고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여기서 다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좀 더 다시 분석을 할 수 있는. 보시면 솔루션을 통한 연관관계 분석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부분들이 이제 TCP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대화 화면이라고 해서 TCP 분석 화면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서비스 이상이 있을 때 네. 이것들이 어느 네트워크 단에서는 뭐 예를 들면 TCP에 문제가 있는 건지 뭐 리트랜스미션이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바이트가 너무 과도하게 내려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저기에서 다시 더 이제 딥다이브하게 내려가시려면 그 옆에 4번이라고 상세 원인을 네. 2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네트워크 트래픽 관점에서 상세하게 패킷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APM 관점에서 그 와스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네. 트랜잭션을 어, 트레이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느 JSP가 어떤 메소드를 수행시키고 뭐 이런 상세 분석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시면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애플이 문제인지 그렇죠. 네, 결국 원인을 네. 파악하는 거네요. 그래서 사용자 체감을 모니터링해서 얘가 네트워크의 문제인지 인프라가 문제인지 혹은 네. 어플리케이션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네네. 그 다음에 딥다이브 해야 되면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어느 쪽이 문제인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 화면은 예를 들면 지금 TCP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 TCP 정보를 방금 그 화면에서 네. 보셨던 걸로 들어가시면 얘를 pcap이라는 화면 그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ap이라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 패킷을 일일이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제품이고, 그다음에 저 pcap 파일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양이 커요. 그래서 저것들을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혹은 저희가 제공하는 툴들을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툴을 사용을 해서 어떤 저거에 대한 상세 원인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처음 흘러다닐 때 요청을 받고 요청을 하고 하는 이 TCP 레벨의 네. 모든 그 상세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그 루트 코즈 분석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고 하나는 네,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이고. 어플리케이션 쪽은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라 일단 그쪽에 대해서는 뭐 다 아셔서 설명 네, 안 네.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여기 BSM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이거 뭐 얼핏 비즈니스 서비스 모니터링인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BSM이라는 건 아까 그 SPM 뭐가 다른 겁니까? 이건 왜 이게 나온 그 건지? 서비스 퍼포먼스 모니터링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NM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영역으로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하는 뭐 SMS 영역이 있고요, NMS 영역이 또 있고, 그다음에 뭐 APM 영역이라는 게 또 있고요. 네네. BSM이라는 건 비즈니스 서비스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거래 추적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거래 추적 같은 개념이 있긴 한데 실제로 거래 추적이나 어떤 서비스, 그 비즈니스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영역의 솔루션들은 갖고 있는 것들이 인프라랑 연결해서 보는 것들이 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서비스를 전체를 보게 되면 서비스에는 거래도 있고 거래와 어플리케이션도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거래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뭐 네.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그걸 다 이제 총망라해서 서비스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보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좀 내부를 잘 이렇게 파헤쳐 보자고 하는 게 SOI 개념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비스 오퍼레이션은 또 어떤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좀 네. 보도록 할까요? 서비스 오퍼레이션 인사이트라는 저희 이제 이건 C솔루션 제품에 대한 이름이고요. 네네. 넓게 보면 저희가 SPM이라는 것들의 제일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들이 제공이 됩니다. 네. 근데 저 대시보드가 보통 우리가 보는 CPU 몇 프로,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빨간불 이런 식의 대시보드는 아니고요. 서비스를 보는 대시보드, 그러니까 서비스의 건강도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건강도라는 그 헬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계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네. 건강도를 체크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네네.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여기서 좀 얘기하지 아, 마요 예. 좀. 네.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SLA라는 부분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이건 많이들 네네, 아시는 그렇죠. 개념이고요. 네. 헬스라고 보면 실제로 장애가 나지 않았다고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사람으로 따지면 그죠? 사람 따지면 이 사람 중병이 알아듣지 않더라도 그쵸.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죠. 입원은 지금. 안 했는데 네. 뭐 지방간이 굉장히 많이 아픈 거죠. 고지혈증에다가 뭐, 그쵸? 언제 죽을지 그렇죠.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겉은 그냥 멀쩡한 것 같지만. 네. 네.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디스크 사용률이 전부 다 99%막 이렇게 차고 있으면 죽지는 않으나 네네. 뭐 볼 수는 있고. 그렇죠. 그러면 클러스터가 막 묶여 있는데 클러스터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서비스가 안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연쇄 부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이 가지고 높은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헬스 체크를 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뭐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분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별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관점의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자, 그다음에 또 보면 요거는 어떤 좀 네. 이렇게 좀 가변적인 거 모델링을 할 때 있어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SOI, CA가 제공해드리는 SOI 솔루션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다이나믹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서비스를 모니터링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각각의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대시보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 전산실에 가면 대부분 뭐 CPU, 인프라 이렇게 막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주 화려한 대시보드들을 맞아요. 제공을 해드려요. 네네. 근데 그 대시보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현행화라는. 현행화? 네. 그러니까 장비가 하나 도입이 됐는데 네.
그 장비를 넣어야 되죠 거기에. 아, 그게 딱 이제 픽스돼 버리는 거군요. 네네네.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서버 한 대가 추가된 것 같은 경우는 뭐 금방 다이나믹하게 네네. 그것도 뭐 반영이 돼요. 그런 게 네. 예를 들면 트랜잭션이 추가가 됐다거나 아, 보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돼서 네네네. 똑같은 와스에 오케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네. 추가됐어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현행화시켜야 하냐라는 거죠. 그러면 뭐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다 고쳐야 돼요. 네. 밑에 있는 소스 데이터도 고쳐야 되고 음. 화면에 보이는 것들도 고쳐야 네. 되고 네. 물론 얼만큼 고쳐야 되느냐에 대한 차이점들은 있을 수 있어요. 대시보드들도 많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반영되는 네네. 부분들이 있어서. 음. 근데 어찌됐거나 이런 현행화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구조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새로 시스템이 설치가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서버 이름을 뭐 SA라는 공통적인 이름으로 뭔가를 해놓게 되면 네.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SA라는 시스템이 추가가 되면 저 밑에 어딘가에 아래쪽에 어딘가에 네. 인프라 쪽에 시스템이라고 표시되는 어딘가에 포함이 될 수 있는 네네. 다이나믹한 모델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대시보드가 뜻하는 거는 보면 제일 윗단에 서비스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저거는 뭐 은행으로 치면 인터넷 뱅킹이 될 거고요. 그 밑에 이제 각각의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걔네들은 네. 트랜잭션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계좌 이체 업무, 뭐 이런 큰 업무들, 네네. 아니면 재보험, 네. 뭐 오케이. 펀드 가입 이런 오케이. 식의 업무들이 되는 거고. 음. 근데 저런 것들이 다이나믹하게 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그 밑에 보면 막 그 크로스에 있는 수많은 라인들, 네. 그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의 여러 개의 트랜잭션들이 수행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포함시키는 이제 라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저런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것도 다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거죠. 논리적인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위에 두 개의 두 줄까지는 상단의 두 줄은 네. 논리적인 거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물리적인 물리적인 거라고 있어.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케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눈에 네. 보이는 IT 음. 그리고 어떤 논리적인 서비스와 네. 물리적인 IT를 네. 결합하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의 음. 시스템 성능 관리, 서비스 성능 관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자, 이제 뭐 보이는 IT 좋지만 네. 보여줄 때 뭔가 직관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보여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직관적으로. 그 관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네. 막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이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네. 좀 막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세요. 네.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는 뭐 한글화 지원들은 다 되는 이제 콘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방금 드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논리적으로 또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프라가 다 SA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다 자동으로 되면 사용자가 볼 때는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것들을 위해서 뭐 중간에 저희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 불들이 들어와 있는 네네네. 왼쪽에 여기 패널, 가운데. 네네네. 네네. 그런 것들 이제 사용자가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제일 윗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논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인프라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거고 그렇죠. 또 중간에 보시는 건 또 사용자 체감 성능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보실 수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하기도 하고 뭐 해서 그다음에 사용자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네. 그다음에 저 서비스 명을 사실은 다 시스템에서 알 수는 없거든요. 뭐 공통된 그렇죠. 네, 서비스 1번 그것까지 저희가 다 자동으로 찾아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또 관리하시는 분이 심심하실까 봐. 네네네. 서비스 명들 정도는 사실은 네. 유저가 직접 이제 디파인을 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결국 이제 나중에 임원한테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자, 임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뷰가 보이는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럼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업무를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현업에서 이제 실무에서 많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조그만 장애가 일어난 걸 임원분들이 다 보시게 되면 살짝 머리가 네. 아픈.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조그만 장애들이 서비스에 그닥 영향이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IT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좋은 관점일 수 있어요. 네네.
작은 장애들이 일어나서 디스크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서 디스크를 바꿔야 되는 거는 그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네. 그런데 위에 임원분들이 볼 때는 그 디스크가 비즈니스적으로 영향이 없는 굉장히 작은 서비스의 문제라면 굳이 그거를 그렇죠. 그 임원들이 보시는 게시판에서 이 디스크 이런 거 빨간불 뗄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주요 서비스를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것들에 대한 성공률에 대해서 뭐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저렇게 간단하게 지표들로만 표시가 되겠죠. 네. 저렇게 지표들로만 표시가 되게 되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뭐 IT는 별 이상이 네. 없는 거죠. 그 가끔 제가 이제 현업 전산실 같은 데 가면서 느끼는 건데 무장애 며칠 이런 거 써 있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 그 공사장에 많은데. 각자 전산실에도 네. 굉장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실에도 보면 무장애 며칠 이런 거 있는데 네. 사실 무장애라는 걸 뭘로 볼 거냐를 잘 생각해 보면 와스 인스턴스 하나가 죽은 게 장애냐? 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장애긴 해요. 네, 장애가 네. 아니진 않으나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그게 서비스 임팩이 크지 않으면 그건 그냥 업무상 과실? 네. 작은 과실 정도? 네.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워드 치다가 오타 치는 정도의 네네. 수준. 그러면 그걸 굳이 크게 확대해서 뭔가 문제화 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 관점에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물리적인 문제도 좀 더 이렇게 밸류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저희가 SPM 메시지를 계속 던져서 어느 날 전산실에 네. 성공률이라던가 네. 아니면 뭐 서비스에 대한 어떤 지연, 뭐 서비스 영향도 뭐 무장애라는 용어 대신에 네.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네.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럼 이제 CA에서 지금 이제 어떤 이제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이 사실 그 임원들한테 네. 이런 서비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지표를 보여줘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생소할 수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럼 그런 거 가이드라인도 좀 이렇게 해주십니까? 네, 그런 가이드라인은 뭐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잘 보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시는 분들보다는 현업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네. 근데 단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그런 관점에 접근을 하질 않았어서 다 알고 있으나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충분히 해드릴 수 있죠, 저희가. 네. 자, 그럼 이제 질문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많이. 질의응답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이제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계속 뭐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가시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가시성이 단지 내가 APM에서 뭐 어플리케이션의 장애를 모니터링 하는 게 가시성은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말하는 가시성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서비스 토폴로지 관점에서 성능과 장애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네. 성능 장애를 진단을 할 때도 내가 막 증권 업무를 예를 들면 매매가 안 되는 건 굉장히 큰 장애예요. 근데 단지 잠깐 내 계좌가 조회가 안 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시세 조회가 코스피 시세가 조회가 안 된다거나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점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자라는 거고 그것들을 위해서 각각의 인프라적인 장애들도 무시할 수는 없으니 그런 인프라적인 장애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의 퀄리티를 쌓아서 이거를 사용자 관점에서 당장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성능 관점에서 모니터링을 하자. 그리고 그 위에 좀 더 크게 비즈니스 서비스 관점에서 성능과 장애를 분석하자라는 것들이고요. 실제로 구축을 하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환경이 되고 그 위에 논리적인 환경을 얹고 그 위에 뷰를 얻는 네. 그런 순서로 아마 그렇겠네요. 진행이 돼야 되겠죠. 결국 이제 맨 끝에 이제 비즈니스 우선순위 관점 이제 네. 그걸로 모든 것이 이제 결정되겠죠. 네네 그렇게 네. 봐야 네네.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설문조사 할 때니까요. 설문 내용 있으면 저희가 더 좀 방송 만드는데 저희가 반영하겠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상품들도 저희가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Q&A 시간 갖도록 하고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질문 중에요. 아까 뭐 미리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질문을 좀 스킵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요. 네. 자,
자, 이모빈님, 뭐 이런 입장은 왕왕 이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엔드유저 입장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느리다고 하는데 서버팀, DB팀, 애플리케이션팀, 네트워크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 맞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살펴야 하는 문제가 정말 해결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네. 제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PT를 하게 되면 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와요. 네네. 그러면 제가 답변하는 그게 좀 영업 관점에서 보면 좀 싫은 답변일 수 있지만 네. 사실 그걸 정말 다 찾아드릴 수 있으면 IT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자동으로 다 찾아줄 수는 없으나 그 원인에 가장 근접한 어떤 원리적인 데이터들을 네.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판단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용자나 관리자분들이 이제 체크를 그렇죠.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사람의 몫인 네. 거고요. 네.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는 거는 서버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거나 DB의 문제일 확률이 높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모바일 환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버도 아니고 네. 어플리케이션도 아니고 DB도 아니고 네트워크도 아니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네. 하나는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네. ISP 업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클라이언트의 PC. 네. 그렇죠.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솔루션도 또 가지고는 있어요. 네.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시거나 하는 부분이지만 네. 뭐 그래도 어쨌거나 그렇죠. 판단은 병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사선과가 네. 뭐 그 다 해준다면 그거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죠? 네. 기사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진단사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진단서는 직접 쓰시는 그렇죠, 걸로. 똑같은 거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APM 관련돼 아까도 얘기하셨으니까요. 네. 그 유미연님, 공공기관 전산센터에서 근무하는데 국사이든 외사이든 모든 장비 및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SPM이 다 포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포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딱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포괄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포괄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커넥터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SOI를 관점에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SOI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인프라들을 지금 현재 모니터링하는 NMS단이 있어. 난 APM이 있어. 라고 하시면 네. 사용자 체감 성능 관점에서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데이터까지만 확인을 해서 네. 얘가 네트워크인지 어플리케이션인지 시스템인지는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그것들이 만약에 커넥터가 없다거나 뭐 국산 제품이라던가 네네. 사용자가 네. 많지 않은 네. 국산이라던가 하면 그런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문제구나 라는 네. 것까지만 보시고 어. 실질적으로 딥다이브하게 뭔가 모니터링 하시는 거는 개별 솔루션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네네네. 네. 자, 그다음에 나기부님, 국내 APM 솔루션 중 제이사, 제니퍼 소프트웨어 입지가 강한데 네. CE가 제니퍼 소프트와 차별화된 요소는 어디에 이 있는지요? 질문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셨죠? 나기부님. 네. 네. 적으려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확정된 거 아닙니다, 지금. 네, 결승에 아니, 올라간 거. 네. 네네네. 지금 그 APM 솔루션의 입지는 네. 제니퍼 소프트가 굉장히 독보적이죠. 네네. 네, 그거는 네.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저도 제니퍼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네. APM 솔루션은 제니퍼의 입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엑스뷰라던가 네. 그다음에 스레드에 대한 어떤 뭐 실시간적인 모니터링이라던가 그런 솔루션들에 대한 관점은 되게 이제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네. 저희들이 말하는 SPM은 네. CA가 가지고 있는 APM 솔루션이 있습니다. APM 9.5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네. APM 9.5라는 솔루션과 1대1로 제니퍼와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용자 체감 성능 관점에서 본다라는 건 APM하고는 조금 포인트가 다른 거거든요. 네네. 와스에 대한 걸 아주 열심히 찾아서 보는 거 하고요. 사용자 체감 성능이라는 거는 사용자 이제 관점에서 어떤 와스들이 느리고 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들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1대1로 제니퍼랑 사실 네.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제니퍼 하면 또 와스 관점. 그렇죠. 와스에 대한 성능을 네네. 모니터링 하는 알겠습니다. 거니까요. 자, 홍창호님,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가 통합된 환경에서 가시성을 제공함으로써 IT 인프라 운영하는 데 생기는 복잡성을 SPM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각각의 그 저희가 말씀드리는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하는 툴에 저희는 이제 내부적인 말로 말씀을 드리면 IM이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 그 IM이라는 솔루션 내부에 모바일 모니터링 솔루션이랑 클라우드에 네. 대한 성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 솔루션들을 구축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뭐 SOI나 어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PM 솔루션에 자동으로 이제 뭔가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만약에 예를 들면 티볼리나 음. 뭐 다른 HP나 오픈뷰나 네. 이런 뭐 모바일 솔루션이나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대형 외상 업체들 같은 경우는 커넥터들이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어차피 뭐 커넥터로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어떤 통합적인 비즈니스 뷰로 보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김홍준님, 톰캣과 같은 와스의 행 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감지하게 되는지요? 아, 이거 되게 APM 솔루션에 되게 이렇게 축약돼 있는 뭐 네네.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보통 APM 솔루션이 감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감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행이 걸리면 서비스가 지연이 되겠죠. 네네. 서비스가 지연이 되면 저희가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성공률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에 어쩌면 사용자 체감 성능 쪽에서 시스템이 느려지고 있네를 감지하실 수 있을 거고 들어가서 어떤 와스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네. 보시면 그 와스에 대해서 행이 되기 전에 어쩜 뭐 프로액티브하게 감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장애가 난 이유면 그거는 뭐 APM 솔루션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김수열님,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ITSM 기반의 SLM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안과 그런 국내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ITSM 기반의 SLM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ITSM이나 SLM 쪽을 제가 그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네네. 저희도 뭐 그 서비스를 그 관리한 솔루션, ITSM 솔루션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혹시 메일을 일단 주시면 허 부장님 일단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지금? 네. 네. 좀 어려운데 예, 불러주세요. HAE 잠깐만요. H AE A E LY L Y OUNG O U N G 점 HUR H U R 골뱅이 네. CA.com. 네, CA.com. 네. 자, 제가 지금 허혜령 부장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여러분께 다 지금 쪽지로 보내드렸으니까요.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든지 나중에 뭐 지원이나 정보 같은 것도 나중에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한 분의 질문 하나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홍성우님, SPM을 설치하고 싶은데 CU나 운영자에게 보고갈 수 있도록 ROI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ROI 관점에서. ROI 관점에서 뭐 성능 지표를 이제 추출을 해서 ROI 관점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성능 지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외국 사례에서는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ROI로 쓸 수 있는 뭐 지표들 같은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류성민님, 저희는 전산 장비 및 사용자가 많다 보니 보안에 대한 요구 조건이 많은데 혹시 보안 장비에 대해서도 SPM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보안에 대한 보안 장비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뭐 건지 명확하게. UTM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ISP. 뭐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IM이라는 솔루션 안에 지원이 만약 가능한 장비라면은 그게 뭐 저희가 뭐 모니터링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인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네네. 저희가 뭐 추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한수님, SPM으로 인해 전체 성능 저하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SPM 자체 부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SPM으로 성능 저하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제가 SPM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방식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전트 리스 방식의 에이전트들이 SPM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SOI는 그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뭔가 저희가 가시적인 것들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뭐 부하가 많으면 저희 서버 용량을 늘리면 되는 부분이고 네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하는 또 APM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APM 관점에서는
모든 툴들이 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부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사용자분들이랑 뭐 벤더사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잘 적용을 해서 네. 수많은 APM들을 쓰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SPM 자체로의 부한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윤동호님, SPM의 적용으로 애플리케이션 서버 네트워크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성능 저하를 분석한 실사례가 있는지요? 지금 뭐 제가 여기서 어느 회사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뭐 실사례들은 구축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PM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뭐 BMP나 POC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운영돼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메일로. 메일을 네. 주시면 네. 제가 연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연님, 은행 등 중요한 거래를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장애가 네트워크나 애플리케이션에 있을 경우 위약금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 대비 금액 산정을 SPM에서도 할 수가 있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비스 관점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 관점에서 보면 돈이 제일 중요해요. 네, 네. 내가 증권사에서 거래가 안 돼서 내가 아니면 내 걸 못 팔아서 네. 손실이 막 몇백억씩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그게 사실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네. 네. IT를 만약에 기업의 IT를 통째로 관리하시는 부분에서는 네. 진짜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선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서비스 중요도별로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네. 가끔 그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그 국내 기업들이 그걸 산정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기능들이 다 있고요. 그걸로 통해서 SLA나 또 비용에 대한 금액을 충분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현성님, 이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능 저하가 로컬 PC에도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로컬 PC에 대한 것들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 네. 예,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쵸? 사용자는 그 SLA가 저하됐다고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실제로는 저희 이제 명백하게 클라이언트의 문제예요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네. 그 저희들이 이제 모든 뭐 공통된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긴 한데 관문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PC 문제거나 ISP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사스 베이스의 어떤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적용을 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파악은 가능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것들도 SLA로 관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고객이 우기면 네. 사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네. 박한진님, 기존의 NMS와 SMS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도입 검토를 하려면 제품 도입의 정당성이 필요한데 발표자분께서는 생각하기에 기존 NMS나 SMS 대비해서 네. CA의 가장 큰 도입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NMS나 SMS를 쓰고 계시다고 하면 그것들이 이제 사실은 실제적으로 뭐 도입을 새로 하고 싶으면 정당성이 네. 필요하시겠죠. 네네.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굳이 NMS나 SMS를 다 바꾸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말씀드린 SOI에서 기본적인 커넥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SMS나 NMS가 로컬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솔루션이면 커넥터를 개발을 해야 되는 공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바꾸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정당성은 딱 하나예요. 모든 거를 서비스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비즈니스화 시켜서 우리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장준님, 해외 지사가 많은 환경에서도 장애 포인트 판별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요? 그 해외 지사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의 모니터링 같은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국내 도입 사례는 아직 없는데 해외 사례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라던가 뭐 B2B나 B2C 사이트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서 택해서 뭐 모니터링 하시고 있거든요. 네네. 뭐 구체적인 게 사실 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 한관주님, CA가 지원하는 장비에서 그래도 서비스 성능 관리에 다소 취약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CA가 지원하는 장비라고 하시면 장비라기보단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네. CA가 지원하는 장비에서 네. 서비스 그렇죠. 성능 관리에서 네네. 네, 뭐 그렇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음. 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개별 솔루션들은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뭐 개별 솔루션에서는 사실은 다들 뭐 2등 정도는 하고 있어서 네네. 네. 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자, 오늘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 분당 질문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진님, 통신사의 사내 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SPM의 시작은 견고한 관제 시스템에서 기반 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SPM을 활용하려면 기구축되어 있는 각종 관제 시스템, ITSM, SLA 수준 관리 프로세스와의 통합적인 연동 관리가 이루어질 때 좋을 것 같은데 기존 시스템 연동 및 재활용이 가능한지요. 임원분들을 설득하려면 CA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강조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HP 오픈뷰 기반의 관제 및 ITSM 패키지 솔루션을 사용 중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네. HP 관련돼서의 오픈뷰나 ITSM 패키지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SOI라는 관점에서 보면 커넥터들을 네. 다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건 이제 외국에서 워낙 많이 쓰고 있는 사이트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다 이제 뭐 가능하고요. 네. 견고한 인프라 모니터링을 다 가지고 SOI를 모니터링 하겠다 하는 건 사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막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는데 막 손가락, 발가락, 막 모세혈관까지 다 그렇죠. 치료를 하고 나서 네. 난 전체를 볼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 업무나 특정 비즈니스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수많은 비즈니스가 있고 그 네. 비즈니스도 우선순위가 있고 좀 빠지는 것들이 있겠죠. 네네. 그러면 제가 증권사 예를 많이 드는데 증권 같은 경우는 매매가 제일 중요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SOI 관리는 매매나 체결에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영역을 넓혀가는 거를 밑에서부터 올라오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네. 논리적인 서비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임근식님, CA 솔루션의 실행이 혹시 윈도우만 지원하는지 아니면 리눅스 또는 맥에서도 지원되는지요? 솔루션의 실행은 외부로 지원을 하니까요. 네. 맥은 지원을 하겠죠? 웹브라우저니까. 네, 그렇죠. 그거 제가 근데 그거는 맥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네네. 근데 리눅스는 뭐 보통 뭐 저희가 지원하는 브라우저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를 지원하는 데는 다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류지연님, 저희는 웹 서비스에 대해 ROI나 TCO가 중요한데 외부에서 고의로 인한 디도스 및 원바이러스에 대해서도 SPM 서비스 운영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요? 제가 설명드린 되게 많은 솔루션들 중에 TMS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트래픽을 되게 자세하게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 트래픽을 자세하게 모니터링하는 솔루션은 트래픽을 패킷을 까서 모니터링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시간의 모니터링 효과들도 있고 네. 저희 SPM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과 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정도는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네. 박병수님, CA SPM과 모니터링 같은 솔루션과 엔드-투-엔드 서비스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엔드-투-엔드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용어 자체가 네. 정의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메일을 주세요. 네네. 자, 권도영님, 서비스 모니터링은 애플리케이션 플러스 장비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간의 정보를 연계 정보하나요? 제공된다면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각 영역별로 연계해서 문제점을 추적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요? 가능하시면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자 체감 성능이 느려져서 들어갔더니 슬로우 타임이라는 저희들이 제공한 디펙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슬로우 타임이라는 건 어쨌거나
뭐 임계치 SLA 임계치를 3초로 정해놨으면 3초가 넘어가는 솔루션이거든요. 네. 문제거든요. 그럼 3초가 넘어갔으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TCP 타임이 오래 걸렸거나 패킷이 문제가 있다. 혹은 네. 서버 타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솔루션으로 나눠서 분기가 되겠죠. APM 솔루션으로 가서 어플리케이션을 보던지 네트워크 쪽으로 가서 패킷을 보던지 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정성화님, SI 프로젝트 진행 시에 다양한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H단의 단말기 제품부터 사용자 책상에 있는 PC의 애플리케이션까지요. 최근 CCTV 영상의 대용량 빅데이터에 대한 구성 시에는 문제 발생 후에 분석 모니터링을 하기에는 그 양이 많아서 시간 및 인력 투입에 대한 투자 대비 상황 분석에 따른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C에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혹시 문제에 대한 유추 방식으로 반대로 문제를 발생시켜서 문제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는지요? 일단 마지막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네. 문제를 발생시킬 수는 없고요. 네네. 앞에 건 너무 길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일단 가능은 할 것 같고요. 뭐 그 빅데이터나 뭐 CCTV 영상 같은 뭐 대용량 어떤 것들은 장비를 어떤 걸 쓰느냐, 네. 프로토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서요. 네. 일단은 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네. 네. 그거는 뭐 또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네. 서강윤님, SIF체에서 고객사 통합 유지보수 사업 수행을 위해서 2, 3년 내외에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 정책이 있는지요? 네. 그 부분은 좀 그 영업분들이 메일로, 나중에 메일로. 나중에 메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신동진님, 가상한 머신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네. 뭘 지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모주님, 오래되고 노후화된 장비 및 애플리케이션에서도 SPM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SPM에 대한 라이센스 구매는 어떻게 하는지요? 얼만큼 오래되고 노후화됐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네네. 보통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들이 지원하는 라이센스 한에서는 뭐 대부분 지원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라이센스나 금액 관련된 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임근식님, 다 좋은데 분석된 결과들이 리포트 되어질 때 리포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 이해를 돕는 뭔가를 솔루션이 있는지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네. 네, 솔루션은 없고요. 네. 뭐 프리세일 그 하시는 분들이나 네. 솔루션 공급 업체에서 설명을 네.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진우님, 자산관리, 재무관리 연동해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ROI를 결과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지요? 더 확장해서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의 ROI 결과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일단 자산관리 솔루션이랑은 연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재무관리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산관리 솔루션과의 연동을 통해서 ROI 관리는 가능하고요. 네. 어떤 재무관리 시스템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상호님, 와스 외에 DBMS 성능 모니터링도 가능한지요? DBMS 성능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박재범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모니터링해서 리사 패스파인더를 통해 피드백 데이터를 개발단으로 보내고 이를 다시 전체 데이터 개발 주기에 반영할 수 있는 디벨로퍼 옵스를 구체화해서 솔루션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글쎄요, 이거는 저희 리사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 네네. 있는 내용인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자, 그다음에 이효택님, 네. 사용자 체감에 대한 특정 일자 또는 특정 서비스 또는 장비 네. 등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네. 전후 사용자 체감에 대한 비교 분석이 어떤 식으로 제공되는지요? 이거는 저희 뭐 CM 기능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라서요. 네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레포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사용자 IP라던가 네. 뭐 그런 식으로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네. 특정 일자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뭐 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문승환님, 은행 증권사의 경우 거래 추적이 중요하며 엔드투엔드 관점으로 접근이 용이할 수 있지만 기타, 제조, 공공기관 등에서는 어떤 형태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는지요? 공공 쪽은 지금 뭐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들은 없는데 제조 같은 경우는 되게 핵심적인 어떤 제조에 대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프로세스들이 대부분 장비하고
장비에서 이제 뭐 데이터를 받아서 뭐 영업 관리 시스템이나 어떤 그 제조 관리 시스템, 제조 공정 관리 시스템이랑 연계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또 그런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 제조 공정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비즈니스상의 임팩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네네. 그걸 인프라 관점에서나 혹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공공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서울 저 동사무소에 들어갔는데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을 못하면 네. 공공기관에서는 SLA 관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비즈니스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 매핑을 해서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설문 마저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게스트님께서는 오늘 질문자를 네, 한 분을 이제 골라주세요. 네. 한 분을 네. 한 분 이름을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품은 제가 네네. 갖고 싶은 거라 저도 갖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되게 네. 이제 여러분들을 드리고 싶은데 한 번만 드려야 네네. 하니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한국에서는 잘 관심이 없으셔서 네. 말씀 못 드린 부분을 질문해 주신 분, 네. 그러니까 밸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네네. 있느냐라는 부분을 질문해 주신 분께 드리고 싶거든요. 김혜연 씨. 네. 네. 자, 김혜연 씨 축하드리겠고요. 김혜연 씨는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이름, 전화번호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연 그리고 씨. 또 네. 개인적으로 네. 좀 메일 한 통 주시면 네. 저희가 뭐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해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네.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마저 질문해 주시면 또 CGV 영화 상품권, 치간 세정기도 드릴 테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고 마친 걸 하죠. 네. 뭐 저희들이 제품을 공급을 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제품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저도 뭐 이제 IT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네. 현업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점에 대한 부분을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것들을 서비스로 보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T를 관제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무장애라기보다는 비즈니스에 임팩 있는 서비스들이 잘 운영되는 것들이 어떤 관리에 대한 척도인 게 더 네네. 좋을 수 있고요. 임원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IT 전반을 보는 관점의 어떤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드린 솔루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또 내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관점을 한번 좀 다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그 여러분 수고해 주신 허일영 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